두 몽상가의 우연히 시작된 생각 나눔. 우연히 라디오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방황할 여유. 여유. 오늘의 주제는 생애주기야. 생애주기? 어떤가? 이게 되게 광범위하게 들릴 수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막 얼마 전에도 드라마 같은 걸 하잖아. 막 아홉수 인생이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좀 뭔가 이 나이쯤에 이런 단계로 넘어간다더라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몇 개씩 있잖아. 지금 우리는 뭔가 학창시절이라는 단계를 끝냈다? 아니면 끝내지 않았다? 끝내가는 중? 끝내가는 중? 좀 모호한 그런 경계에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단계들이 많잖아. 좀 그런 단계들을 거치거나 아니면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소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좋아. 참신한 주제인 것 같아. 이 주제는 사실 앤디의 추천으로 한 주제잖아. 맞아. 어떤 이야기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지 한번 시작해봐. 그때 처음 주제를 던질 때는 걱정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방금 우디가 지적한 대로 우리는 학창 시절을 뭔가 마무리를 해가는 단계? 그러니까 좀 좁은 의미에서 학창 시절은 이미 한번 마무리를 했고 좀 약간 그거보다 약간 더 넓은 의미에서 학창 시절을 진짜 끝내가는 중이잖아. 근데 대체로 뭔가 아까 말한 좁은 의미 학창 시절?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졸업할 때까지는 뭘 하면 되는지가 되게 명확하고 내가 어느 위치인지가 되게 잘 보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게 결국은 취직인데 그걸 내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서 내가 어떤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자꾸 모르겠는데 시간이 다가오니까 되게 무기력감이 커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 사실 딱 그 학업이 끝나갈 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취직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지. 너는 약간 그렇게 바로 이거 끝나면 취직해야 되고 취직하고 나면 뭐 결혼을 고민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 나면 자식을 낳는 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러고 나면 또 은퇴하고 또 그 다음 노후하고 그런 생애 주기에 대해서 약간 반론? 이랄까? 그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일관적인 그런 모든 사람들의 루트? 그러고 보니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 내가 좀 반론을 많이 제기하면서 살았긴 해. 근데 사실 이번에는 내가 뭔가 그렇게 반박하지 않고 뭐 이렇게 대학 마치고 이제 학원 마치고 직장 가지는 거는 나도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고민을 같이 하는데 방금 우디가 말한 것처럼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반박을 해왔었던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막막하다는 생각이 커. 막막하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만 아니면 앞으로도 쭉? 앞으로가 너무 막막하다. 맞아. 난 사실 좀 상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좋게 생각했을 때는 또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이유도 좀 막막하고 사실 그때가 돼서야만 아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맞아. 그리고 내가 바라는 뭔가 미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미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나 그게 내가 꿈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살아가면서 체감할 때 너무 막막하다고 느껴. 맞아. 체감할 때 진짜. 내가 종종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독립에 대한 생각이 좀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방금도 말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직업을 가진다, 결혼을 한다, 아이를 낳는다 이 중간중간에도 좀 뭔가 경계가 모호한 그런 단계들이 있을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나한테는 좀 사랑을 하는 것도 있었고 혼자 살 곳을 찾는 것도 있었는데 내가 독립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은 하다가 이제 약간 엄청 이렇게 거칠게 계산을 해봤어. 내가 나의 집을 서울에서 가지려면 나도 했어 근데 언제 취직해서 얼마의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나 대충 해봤는데 정말 요원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딱 체감을 하고 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누군가는 그러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는 내 집, 이거 지금 가족들이 같이 사는 집을 좀 떠나고 싶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독립 의지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얘기를 또 다른 친구들하고 해보면 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사는 거를 더 선호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 맞아. 그러니까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 나는 약간 반항적인 마음으로 솔직히 부모님이라고 해도 나랑 안 맞는 부분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나한테 뭐 나쁘게 하는 게 아니어도 그 좀 성격상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 맞아. 뭔가 그런 게 있어서 나도 되게 독립 의지가 되게 강한데 나도 계산을 해봤단 말이야.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친구인 이유가 있다. 나는 이미 일찍이 해봤어.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막막한 거야. 서울에 살고 싶은데 나는 계속 서울에만 살아왔어서 나는 밖을 나가는 게 너무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에 살고 싶은데 서울에서 우리 동네쯤에서 집을 전세로라도 살고 싶다. 맞아, 나도 매매가로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월세는 사실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야. 맞아. 그래서 나는 전세금까지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까를 계산을 해봤어. 내가 바라는 직장이 있고 거기서 내가 얼만큼을 벌 거고 해서 해봤는데 30이 넘어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맞아. 전세금 모으는 데만. 그렇다고 내가 막 난 빚지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 그래서 그냥 그러면 최대한 모으는 데까지 이미 일단 30대까지는 집에 붙어 살아야겠구나가 결론이었어 나는. 내가 집에 살고 싶어 산다기보다는 결론적으로 나는 돈을 모을 때까지는 집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집에 계속 있겠구나. 약간 이렇게 나온 거지. 맞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가끔 나와. 그러니까 내가 언니가 한 명이 있는데 언니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지금 나랑 비슷한 단계에 와 있거든. 지금 학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직장을 갖게 되는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종종 그런 얘기가 나와. 너희가 직장을 비슷한 데에 갖게 되면 이제 집을 옮겨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좋기도 한데 그러니까 내 집을 갖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알지만 나는 그 논의 자체가 좀 약간 서글픈 거야. 내가 출퇴근할 가족의 집을 알아본다는 게 괜찮아. 맞아. 그래서 다음번에 아직 계산을 다시 해보지 않았지만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집이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걸로 이제 다시 한번. 오피스텔 진짜 비싸. 비싸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막 물어봤거든. 그래도 요즘 진짜, 시세가 그래도 어떠냐고. 진짜 집보다는 싸잖아. 아니 그냥 집 뭐 아파트보단 싸겠지. 내가 말한 건 아파트보단 싸잖아. 근데 이제 내가 워낙 그냥 집에만 살았으니까 나는 막 자취를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좀 열악한 환경을 내가 못 견뎌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바라는 정도의 나는 그렇게 막 큰 집도 필요 없으니까 바라는 정도의 그렇다고 이제 그 원룸에선 난 못 살 것 같거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좀 괜찮은 그런 적당히 좀 사람 살만한 깨끗한 그런 집 어느 정도 되냐고 했어. 그래서 계산했을 때가 30이 넘어서 가능했던 거야. 나는 내가 바라는 정도가. 나는 그 장벽이 조금 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집에서도 거실에서 잘 안 살거든. 거실 잘 안 살고 부엌도 뭐 가긴 가는데 그래서 약간 나한테는 그래. 내 방보다 크고 그 방이 거실만 하면 정말 좋고 약간 이런 식이라서 맞아. 뭐랄까 크기에 대한 장벽이 나는 조금은 낮은 것 같긴 하네. 나는 난 되게 진짜 좀 평범함? 아니 평범함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약간 모르겠다. 근데 난 약간 집을 갖는 거에 로망이 되게 커. 왜?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공간을 꾸미는 거에 굉장히 그게 니즈가 많아. 내가 워낙 집에 사람이 많은 상태로 살고 있으니까 난 나만의 공간이 너무 필요한 거야. 맞아. 그래서 근데 그 공간을 가볍게 시작하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 약간 완성된 상태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완벽주의자네. 나 되게 완벽주의자야. 그래서 되게 일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지. 근데 진짜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집 사다가 나에게 남은 돈이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다들 대출을 하지. 그니까. 나중에 가서는 보통은 집부터 사고 결혼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말한 건 뭐냐면 노후 돈이 없어질 것 같다는 얘기였어. 왜 끊임없이 벌 거 아니야? 끊임없이 벌긴 하는데 뭔가 좀 작은 데서 시작해서 옮겨 다니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다 모아서 큰 데로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노후 자금이 거덜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야. 근데 내가 왜 그게 좀 그러냐면 나는 내 집을 갖고 싶어. 맞아. 그러니까 전제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이구나. 아하. 그래서 내가 좀 걸리겠다 생각한 거야 더. 아하하. 근데 이제 뭐 시작은 전제로 시작하겠지만 맞아. 그렇지만 내 정말 로망은 내 집으로 시작하는 게 너무 로망이라서 그리고 거기 그냥 계속 사는 거 있잖아. 난 약간 은근 집순인 것 같아. 집을 너무 좋아해. 근데 약간 나만의 공간이 있는 집을 좋아하지. 맞아.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 나도. 진짜 이게 갑자기 집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깊게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되게 한 번은 일탈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그랬던 게 우리 집에 누구를 진짜 잘 안 초대하거든? 이거는 우리 집의 주인이신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집으로 누구를 불러들이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집에 친구를 불러들인 적이 없어. 없거든? 언니 친구도 없고 나도 그래 근데. 맞아.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나를 제외한 가족들이 다 없던 밤이 있었다? 그 밤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친구랑 같이 잤어. 얘 같이 얘기하고 막 이렇게 뭐 좀 마실 거 먹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다가 얘기하다가 잤거든. 거실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다음날 오전에 친구를 돌려보내는데 그 친구랑 올 때 신발장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신나는 거야. 내 곳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들어갔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난 약간 반대인데. 진짜? 나는 뭔가 집이 진짜 사적인 공간이라 생각을 해서 뭔가 외부인이 들어오는 게 나도 싫어. 나는 뭔가 나의 정말 최고의 사적인 공간이다 집이. 맞아. 근데 그 공간을 뭔가 들킨 느낌? 근데 나도 약간 그런 마음이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이중적인 게 친구를 데려오니까 막상 기분은 좋았는데 진짜 내 집 생기면 안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 내 거주지 들키고 싶지 않아. 그래? 난 근데 오히려 난 나중에 집 생기면 진짜 친구들 진짜 많이 부를 거야. 진짜? 약간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약간 그래서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고 그래서 나만의 누가 볼 거니까. 맞아. 지금 집은 너무 사적이고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보여주기 싫고 나만의 공간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의 공간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나는 미래에 나는 취직을 하고 싶고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고 한 거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내 집을 갖고 싶어서야. 나 진짜 너무 내 집을 서울 시내에 하나를 갖고 싶어.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할 거야. 나의 그거는 그거야. 약간 그거 같은데. 꼬맹이가 와서 저기 우디 씨는 왜 공부해요? 이러면 나 집 살라고. 집 사야지. 약간 이런. 난 집만 사면 그 다음이 약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너무 행복하게 남은 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귀엽다. 집을 꾸미는 이유 보여줄 거니까. 난 진짜 예쁘게 꾸며서 많이 초대하고 싶어. 집 사고 한 몇 개월간은 집들이로 신나겠다.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들 진짜 자주 오게끔 하는 거 있잖아. 약간 아지트 같은 느낌이잖아, 집이. 그걸 하고 싶은데. 우디야, 그건 경계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근데 난 좋아. 나는 사람을 좋아해서. 근데 그게 그렇게 하려면 약간 젊을 때 해야 되는데. 내가 집 살 때쯤 막 40 이러면 그때 친구들도 다 집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무슨 여기서 놀다가 다들 본인의 집에 돌아간다고. 명절 같네. 그래서 왠지 빠른 시일 내에 만드는 게 나의 목표지. 그러네.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집 얘기를 했는데
약간 집이 좀 결혼할 때는 사실 필요하잖아. 아, 이렇게 그치. 요즘은 특히 이렇게 뭐랄까 부모님들이랑 같이 사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결혼할 때. 그리고 안 그러기를 바라고 많이들. 그리고 근데 이것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비혼도 많이 하잖아. 맞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 이 생애 주기 중에 하나 중요한 생애 주기잖아, 사실. 그러니까 사실 취직하는 것까지는 일하는 건 약간 인간으로서 살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잖아. 맞아. 그러니까 굳이 뭐 직장을 갖는다 이게 아니라도 어쨌든 내 생계를 꾸리는 거는 어쨌든 계속 살고자 하면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뭔가 당연하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약간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부분에서는 요즘은 특히 좀 자율적인 면이 많이 생겼잖아. 맞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좀 두 개를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 결혼에 대해서는 요즘에 좀 생각이 바뀌었어. 어떻게? 뭐냐면 전에는 되게 굉장히 비혼이었거든. 굉장히 비혼이었어. 그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도 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전에는 뭐랄까 나를 찾는 게 더 중요했다. 근데 지금도 뭐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 방향이 그거 아니야? 나를 찾는 거? 맞아. 그랬는데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강했어. 내가 혼자서도 괜찮을 때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좀 뭔가 좀 사람들과 결합된다 이거보다는 좀 내가 설 수 있고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런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 내 안에서의 그런 어떤 뭐랄까 목표? 뭔가 좀 길이 있다면 쫙 원근처럼 몰려가는 그거를 찾는 게 중요했거든. 그래서 사실 그 과정을 같이 하자고 하기도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나의 목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나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그런 이유에서 결혼이나 그러니까 뭐 누군가와 엄청 오래가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좀 바뀐 이유가 좀 사람들이 알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지나가는 길거리에 뭐 사람 한 명 잡아서 당신의 목표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길을 찾고 있을까 뭘 원할까 그러니까 나는 내 속이 아니라 내 진짜 가까운 사람들의 속이 너무 궁금해진 거야 요즘에는. 내 덕분인가? 우리 나랑 이거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도 궁금해. 많이 알려준 것 같은데. 더 궁금해. 더 많이 궁금해. 근데 그러다가 거기에 정말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이 얹혀있는 사람이라면 약간 법적으로 이런 말 미안하지만 구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너 내 거야 이런 거야? 그리고 되게 아무래도 못 가.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줄 수 있는 거랑 법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니까 좀 맞아 구속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 뭔가 기혼자로서 그러니까 법적인 기혼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 내가 궁금한 그 사람한테. 기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일단 애를 낳는 거? 근데 뭐 애는 배우자가 없어도 낳을 수 있긴 한데 물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나 죽을 때 내가 주는 것들이었어. 되게 되게 먼 미래를 생각했구나. 근데 사실 나는 이게 되게 내 기본적인 마음가짐인데 물론 말로만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언제고 갑자기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우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는데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다고. 약간 나는 그런 거를 벌써 생명보험 들어놓은 건 아니지? 근데 그거는 들지 말라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그걸 들면 한번 근데 진짜 그 얘기를 한번 가족들하고 한 적이 있었어. 나는 정말 내가 언제 정말 갑자기 젊은 나이에도 사고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나는 그런 거를 죽음을 내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런 얘기를 참참참 하다가 그래서 진짜
엄마였는지 언니였는지 똑같이 물었어. 너 생명보험 들은 거 아니지? 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직은 없지만 뭔가 그러니까 직장 갖게 되고 생명보험 이렇게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엄마랑 아빠가 엄청 단호하게 그러더라고. 너 생명보험 들지 말라고. 왜? 내가 진짜 그러면 죽을 준비 다 해놓고 죽을 것 같아. 약간 무서우셨나 보네. 그런가 봐. 그래서 이걸 내가 그래서 좀 여기서 이제 방송이니까 얘기를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 근데 나는 나도 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난 약간 오늘 당장 어떻게 돼도 후회 없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 약간 난 약간 미련 없이 사는 것 같아. 삶을. 그래서 약간 한때는 그게 고민이었어. 왜? 어떤 거가? 그러니까 너무 뭔가 엄청나게 의욕적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갈증이 있어야 더 막 나서서 맞아. 막 그럴 텐데 내 성향 자체가 좀 되게 느긋하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일할 때는 되게 그러니까 뭔가 앞에 프로젝트가 있으면 나 그거는 되게 열심히 해. 근데 이제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근데 빨리 끝내고 느긋해지려고. 장기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그게 한때는 고민이었지. 근데 지금은 그 마음가짐이 나쁘지 않다 생각해 나는. 맞아. 그러니까 후회 없이 하루하루 좀 그러니까 그게 열심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 막 이렇게 누군가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런 느낌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하루하루가 좀 이렇게 욕심 별로 안 부리고 이렇게 남한테 상처 주는 것도 별로 안 하고 그러려고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좀 즐겁게. 근데 그거 진짜 좋은 말이다. 하루하루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거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아. 그래? 아니 왜냐면 이것도 결국은 내가 부족해서겠지만 내가 그렇게 말을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좀 더 언제나 나은 단어 선택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몰라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많이 느끼거든.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이렇게 너그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말하는 정도에서 좀 찜찜함이거나 이런 걸리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나 혹은 그거를 굳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서 이렇게 싸워야 할 만큼의 상처는 아니었나 봐. 근데도 뭔가 좀 약간 내가 지금 이렇게 학업을 마무리해가면서 인턴을 하고 있거든. 근데 거기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모자란 거야. 좀 뭔가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야 좀 더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할까?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혼자 찜찜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존심을 해하지 않으면서 이 일을 같이 하게끔 만들면서 이 일을 같이 하는 게 호구가 되지 않는 느낌을 받게 만들면서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일이니까 엄청 조심스러워지는데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했지.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더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해봤거든. 그냥 어떻게든지 약간 뒤에 부연 설명 붙이면서 덧붙이면서 이렇게 설명을 더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랬나 봐. 근데 일하는 입장에서는 부연 설명 그렇게 계속 주저주저 못 붙이잖아. 근데 진짜 하루하루 상처 안 주고 소소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냥 근데 사람을 안 만나. 그러면 돼.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근데 만나던 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응. 그니까 내 주변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자꾸 가까운 사람들이 궁금해. 너무 멋있기까지 해. 몰라 소소하게 나는 그게 나한텐 되게 멋지게 다가와. 부끄럽네. 그래? 우디는? 근데 내가 아이에 대해서 아니야 그 우디 결혼에 대한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싶어. 난 근데 나는 오히려 좀 더 어렸을 때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어. 아 진짜? 그냥 뭔가 어른의 완성이 결혼 같은 느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나는 빨리 그리고 그러면 독립을 빨리 할 수 있잖아. 뭔가 맞아.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쉬워하는 거 말고 빨리 등 떠밀어서라도. 그리고 막 주변에 삼촌들이나 뭐 사촌들 보면은 이렇게 결혼을 하는 순간 뭔가 되게 어른으로서 대해주시고 맞아. 집안 어른들이 맞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말 진짜 정말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 가능한 느낌? 맞아. 이라 가지고 진짜 그래서 그게 난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 그래서 그냥 막연히 뭔가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나는 요즘은 약간 그래도 우리 나이 때도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니까 요즘은 어떻게 느끼냐면 결혼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은 정말 단둘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일단은 진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도 거기서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집안의 그런 뭔가 연결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두 명으로만 봤을 때는 그 둘이 뭔가 평생 같이 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난 그 제일 중요한 게 나는 경제적인 걸 합친다는 게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맞아. 난 어떻게 내가 번 모든 돈을 다 줄 수가 있다는 거지? 약간 통제권을 다 한 명한테 주기도 하잖아, 보통은. 근데 요즘에는 그 한 명이 통제 안 하는 집들도 되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내 수입 내가 관리한다. 근데 약간 내 개념 하에서의 결혼은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다 합치고 정말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엄마 아빠의 경제적인 거에 굉장히 종속돼 있잖아. 그렇지 않아? 굉장히 종속돼 있잖아. 종속이란 말로 부족해. 그렇게 돼 있는데 뭔가 그러니까 가족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뭔가 누군가 나의 가족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누군가 한 명이 아팠을 때 그 모든 걸 다 책임져줘야 하는 관계? 그게 있으니까 나 그게 진짜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 약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는 진짜 대단하다 느끼고 그럴 사람을 찾는 게 진짜 어렵겠구나라고 더 느끼고 그럼 결혼하는 게 진짜 어렵겠구나. 뭔가 내 집을 사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져 나는 개인적으로. 맞아. 집 사는 것보다 결혼하고 내 배우자를 찾는 게 정말 진짜 그렇게 느꼈어 나는 결혼에 대해서는. 근데 그럼 막 결혼이 어렵겠다는 것이 결혼이 싫거나 한 느낌은 아니네.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대체로 비혼을 다짐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어려워 보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인 사람도 있고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요즘에는. 근데 난 거부감까지는 아닌 것 같아. 진짜? 거부감은 아니고 그냥 약간 의무적이진 않다라고 느껴. 그러니까 내가 때가 되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생애주기 얘기처럼 그러니까 보통은 옛날에는 20대 후반이면은 여자들은 특히 더 결혼을 해야 된다고 느꼈잖아. 맞아. 진짜 관연하다는 말도 있지. 결혼할 나이가 지났다는 거잖아. 노처녀라는 말이 딱 그거잖아. 맞아. 그 30 넘으면 노처녀다 막 이랬던 게 옛날에는 그랬잖아. 지금은 30 넘어도 그러면 뭐 일찍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혼을 했어? 맞아. 보통 이제 40 넘어야 좀 늦게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지 난. 그리고 요즘은 근데 특히 더 결혼이 좀 그 개념이 그러니까 뭐지? 나이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진 게 결혼을 아예 늦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그 애를 꼭 낳아야 된다는 개념도 많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사실 결혼해서 애를 낳기 위해서 일찍 결혼하는 거였잖아. 근데 그것도 되게 많이 생각이 바뀌고 또 이제 요즘은 졸혼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 무슨 얘기? 졸혼. 맞아. 졸혼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우리가 평생 살 것 같이 보였던 결혼을 했던 어른들이 헤어지겠다고 얘기를 먼저 선언을 한다는 게 그게 되게 센세이셔널하지 사실은. 맞아. 그래서 보면서 사실 그런 평생을 약속한다는 느낌의 결혼이 되게 의미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되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
이게 좀 어떻게 들릴까 좀 무서운데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왜냐면 되게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물론 자식이 있는 경우라면 좀 또 얘기가 복잡해지겠는데 이혼을 했다는 딱지 자체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요즘 많이 인식이 바뀌지 않았을까? 아닌가? 아닌 것 같았어. 물론 그 주변에서 보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맞아. 난 좀 그게 좀 되게 옛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 근데 나는 반대해. 그럴 수 왜냐면 있어. 그 아이들이 진짜 힘들어. 그래서 난 진짜 반대. 차라리 애가 없는 상태면 나는 아무 상관없어. 어떻게 그 둘만 봤을 때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막 가정폭력을 한다 이러면은 무조건 이혼을 그치. 해야지. 그거는 다 범죄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크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면 나는 웬만하면 같이 살아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리고 애들이 다 크고 좀 어느 정도 독립이 가능할 때 이혼을 하는 건 맞다고. 이혼을 하는 거는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만 나는 그 특히나 어렸을 때는 더욱더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해. 그런데 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또 그게 당사자 입장이 되면 또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다고 느꼈어.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그런 것도 있잖아.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어차피 내가 누군지 모를 테니까.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가 진짜 사이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무례한 말이니까 입 밖으로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엄마가 이혼하길 바랐어. 왜? 그러니까 그렇게 시끄러운 상태가 넌 싫었던 거야? 시끄러운 게 아니라 아니 분명 차라리 이럴 거면 엄마가 혼자 사는 게 훨씬 엄마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 스스로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엄마 스스로의 어떤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라던가 어떤 자신의 존엄 그런 거를 위해서라면 엄마가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솔직히 모든 그런 힘든 부부의 아이들이 나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고 또 실제로 되게 근데 사실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는 못했지만 나중에 크고 나서 애들로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부부 갈등들을 굉장히 흔하더라고. 흔한데 아니 내가 느끼기로는 정말 화목한 집안에서 있는 자식들이 정말 흔치 않을걸? 맞아. 이런 갈등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갈라서기 일보 직전의 갈등이 생각보다 흔했었는데 친척 중에도 이렇게 갈등이 컸던 적이 있었어. 근데 그 친척들이 그 친척네는 갈라서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애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내 사촌이 엄청나게 완강하게 반대를 했거든. 엄마 아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나는 우리 엄마는 지금은 또 어떻게 오히려 갈등을 잘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괜찮게 잘 사시는데 그때 마음으로는 그랬어. 근데 그건 진짜 둘의 문제이기도 해서 맞아. 사실 남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입장이 결혼한 상태에서 애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혼까지 생각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해도 나는 웬만하면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갈등을 풀려고 노력할 것 같아. 내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게 내 혼자 했던 얘기지 엄마든 아빠든 그 누구도 입 밖에 이혼이란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렇게 둘 다 힘들었는데. 그럼 너는 약간 만약에 네가 결혼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땐 넌 단호하게 이혼을 할 생각인 거야? 근데 사실 그래서 내가 결혼이랑 아이 얘기를 같이 하고 싶었던 게 나는 아이를 안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너의 선택에 그렇게 장애물이 되는 존재가 있기 싫은 느낌인 건가?
선택의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좀 약간 이런 공상하는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지만 물론 여기에 반대할 얘기도 진짜 많고 약간 논란이 될 만한 말일 수도 있어서 나 사실 너무 약간 조심스러운데 이 순간, 그러니까 2017년에 연대 생각인 거지. 연대와 우디의 생각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 계속 바뀔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꼭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가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래서 안 낳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태어나는 건데 거기에 아이의 의사가 없어. 나는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 근데 애한테 물어보고 태어나게 만들 순 없잖아. 그니까. 그게 나는 너무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쭉 말하면 되게 뜬금없이 들릴 수 있는데 내가 한 번은 되게 엄청 거부당할 줄은 알지만 그래도 밖에서 이런 얘기 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좀 집안에서 먼저 이런 얘기를 좀 해본단 말이야. 나는 아이를 왜 만들까?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 근데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부부가 사랑을 하면 당연히 나온다고. 근데 난 거기서부터 너무 계속 혼자 생각을 하고 상처받은 게 부부가 사랑을 했는데 왜 아이가 나오냐고. 부부가 사랑을 하고 부부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그때 생각을 했었거든. 되게 어려운 나는 너가 말하려는 게 그런 건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약간 거? 당연한 수순으로서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의미?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되는 게 난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졌었어.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진짜 그러니까 당연한 약간, 수순처럼 아이를 만든 사람들이 폭력적입니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근데 요즘은 다들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애를 낳잖아. 약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결혼하려고 해서 결혼이 늦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해서 좀 더 아이 낳는 것도 늦어진 거고, 뭐 한두 명만 낳게 되는 것도 좀 그런 아이를 위한 생각을 했잖아.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건. 그거조차도 너는 너무 폭력적이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폭력적이라 오히려 그건 좀 고마운 마음이니까 이미 본인이 아이를 갖고 싶다면 이렇게 나올 아이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을 주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이런 건 난 너무 고마운 일이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폭력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생기는 과정이 나를 설득하지 못했어. 약간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그 방법밖에 애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니까 넌 약간 그런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를 공장처럼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야? 아니 더더욱 아니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방금 우디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새로 나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듬뿍 사랑을 주면서 키우려고 노력을 하면 그건 그거대로 존중을 하지만 나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나는 오히려 나는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낳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약간 뭔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일단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 사실 그러니까 많은 개념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은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의 시선에서 좀 편하게 이렇게 낳아서 기르려면 결혼을 하는 게 먼저잖아. 약간 그러니까 결혼을 뭐 전제로 그런 거는 뭐 다르겠지만 좀 약간은 아직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나는 약간 내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결심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한테서 그러니까 나의 애인한테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평생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평생 기르면서 책임을 져가면서 둘이 같이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결혼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근데 이건 내가 이런 애라서 그런 생각을 했나 봐. 왜냐면 그러니까 그 방금 우디가 말해준 것처럼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요즘에는 전과 다르게 그래도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좀 많이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서 아이를 갖잖아. 근데 그런 준비를 해도 태어난 아이가 행복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책임이라는 게 아무리 엄마가 아빠가 준비를 해도 아이가 행복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여러 순간 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냥 개념적으로 일단 불가능한 것 같아. 왜냐면 그치. 엄마 아빠도 처음이란 말이야 사실. 맞아. 근데 뭐든지 사람들이 처음 하면 다 서투르니까 근데 그 영향이 곧바로 아이한테 가서 그게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좀 너가 말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긴 하지만 근데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해결이 좀 불가능한 영역이랄까? 약간 오히려 좀 해결책이 있으면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겠지만 약간 이게 최선인 느낌? 그럴 수 있지. 약간 최고의 선택이 아닌 최선의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나는 너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내가 느끼기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를 못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그리고 혹시나 이 얘기를 듣고 상처받았을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너무 어린 마음에 하는 그러니까 얘기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 맞아. 그렇지만 나도 뭐 그렇게 막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난 좀 약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의 선택을 이렇게 비난할 만한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 약간 요즘은 특히 개인의 선택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회니까 그건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해. 맞아.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니까. 약간 그런 느낌? 맞아. 그래서 나는 생애주기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약간 그랬으면 좋겠어. 남한테 강요만 안 했으면 좋겠어. 맞아. 그러니까 사실 생애주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비슷한 루트를 가겠지.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서 한 사회를 겪고 죽으니까. 근데 그 과정은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갖는 게 뭐 나의 계획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누가 막 이렇게 너는 왜 이 순서대로 안 하고 그렇게 너는 막 왜 이렇게 특이해? 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막 강요를 안 했으면 좋겠어. 너는 이제 30이 됐으니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거. 그 다음에 막, 우리는 이제, 너는 이제 졸업할 나이가 되었으니 취직을 언제 하니?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맞아. 사실 나는 애를 낳고 이런 거가 폭력적인 게 아니라 그게 폭력적인 거라 생각해. 그렇게 누군가한테 자기 의견에 강요하는 거? 맞아. 근데 그게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라서 크게 말을 못할 뿐이지 외부인이면 막 싸울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정말 충고? 조언으로서 얘기하시는 거를 막 이렇게 크게 막 반항할 수 없는 나이기도 하고 이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강요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지. 맞아. 나도 강요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결국 처음에 했던 생애 주기에 대한 반론으로 이어지는 건가? 글쎄? 약간 그러니까 연디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잘 나온 것 같아? 오늘 이야기에서? 맞아. 근데 진짜 언제든지 내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던 것처럼 다른 생애 주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이 얘기를 처음에 하면 너무 우리 주제가 생애 주기인데 초치는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했지만 되게 그 단계에 가보면
뭐랄까 그 전에 미리 생각하기로는 되게 작게 느껴졌던 것들이 크게 오기도 하고 클 것 맞아. 같았던 게 작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뭐랄까 좀 보편적인 결정들이 나오는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음, 내가 경험으로서 좀 깨달은 바로는 음. 약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청개구리라서 한때 진짜 말 안 들었던 때가 있었거든. 나는 대학교 와서 되게 말 안 들었거든. 근데 그렇게 막 내가 다 경험적으로 이렇게 다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좀 알게 됐어. 그리고 약간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가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또 맞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제는 좀 약간 받아들이는 것도 좀 많이 연습해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아닌 데는 내가 확실하게 아니라고 느끼는 바에서는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남이 또 확실하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또 그러니까 맞다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있지. 난 그렇게 생각했어. 정말 혼자 살 순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은